고급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노숙자인 노인에게 피아노를 치게 해줬지만 매니저가 일찍 도착해 곡을 듣고 절망적으로 눈물을 흘렸다. 강남구 청담동의 호화로운 레스토랑 하늘정원은 서울에서 가장 격조 높은 식당으로 손꼽혔다. 50층 빌딩 최상층에 자리 잡은 이곳은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른 겨울 저녁, 서빙 담당 김우석은 창가 테이블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29살의 그는 3년째 이곳에서 일하며 부모님의 병원비를 보태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우석은 잠시 멈춰서서 눈을 바라보았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회색 외투를 걸친 노인이 현관 유리문 앞에 서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이였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피아노를 연주해도 될까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맑고 진중했다. 우석은 주변을 살폈다. 아직 저녁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이었다. 총지배인 이재원은 보통 8시가 되어서야 출근했다. 어르신 잠깐만요. 우석은 망설였다. 지난번에도 노인을 보내며 마음이 아팠다. 오늘따라 유독 추운 날씨에 노인의 손이 얼어있는 것이 보였다. 전 중유라고 합니다. 돈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이 가슴 속의 멜로디를 연주하고 싶을 뿐입니다. 우석의 마음이 흔들렸다. 규정상 외부인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선 노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음악을 사랑하셨다고 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15분만 가능합니다. 중유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들어왔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자 노인의 온몸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우석은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다. 중유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우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선율이었다. 애잔하면서도 깊은 그리움이 담긴 멜로디는 공간을 천천히 채워갔다. 일찍 도착한 몇몇 손님들도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한 노부부는 눈시울을 붉혔고 창가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은 커피잔을 내려놓은 채 멍하니 음악에 빠져들었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이재원 총지배인이 예상보다 일찍 모습을 드러냈다. 우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재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가 중유를 쫓아내기도 전에 피아노 선율이 절정에 달했다. 재원의 발걸음이 흔들렸다. 그의 눈에서 순식간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 이 곡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석은 혼란스러웠다. 차가운 얼음장 같던 총지배인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깃들었다. 중유는 여전히 피아노에 몰두한 채 연주를 이어갔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밖의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다. 하늘 정원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밤거리가 하얗게 물들어갔다. 그 순간 우석은 깨달았다.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중유의 연주가 마지막 음을 향해 달려갔다. 재원은 한 걸음 한 걸음 피아노를 향해 다가갔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년 전, 형이 사라지기 전날 밤에 작곡한 그 곡, 마지막 음이 공중에 멈춰 섰다. 중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이유 모를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 우석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무심코 열어준 문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늘 정원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음악이 녹여낸 얼음장 같은 현실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침묵이 레스토랑을 감쌌다. 재원은 떨리는 손으로 중유의 어깨를 잡았다. 형, 정말 형 맞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렸다. 중유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재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우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총지배인님, 손님들이 라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재원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오늘 레스토랑 문을 닫겠습니다.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현재 계신 손님들께는 정중히 양해를 구해주세요. 직원들은 당황했지만 재원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우석은 재빨리 움직여 손님들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의외로 대부분의 손님들은 방금 전에 연주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특별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해해 주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중유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10년 전 한 어촌 마을의 해병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제 기억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 멜로디만이 제 안에 남아 있었죠. 재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은 15년 전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가셨다가 폭풍우를 만나 실종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형을 찾아 전국의 해안을 돌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우석은 조용히 두 사람을 위한 차를 준비했다. 따뜻한 녹차가 담긴 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그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중유의 표정에서 깊은 혼란과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멜로디는 제가 작곡한 겁니까? 중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음악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날 밤 형은 이 곡을 완성하고 저에게 들려주셨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낚시를 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우석은 문득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도 이런 기적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는 조용히 두 사람에게서 물러났다. 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중유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이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죠. 재원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 안에는 바렌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중유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재원,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형을 기다리셨습니다. 재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버지는 아직도 매일 바닷가를 거니시며 형을 찾으세요. 중유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더듬었다. 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로 떨어졌다.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우석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때로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 더 큰 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조용히 기도했다. 중유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재원이 오랜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밤은 깊어갔고 하늘 정원은 이제 세 사람만이 남은 고요한 공간이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그 별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형제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창밖의 눈발이 더욱 거세졌다. 하늘 정원의 통유리창에 눈송이가 부딪히며 녹아내렸다. 재원은 중유를 바라보며 마지막 통화 내용을 떠올렸다. 형, 내일 낚시 가지 마세요. 날씨가 안 좋다는데. 하지만 중유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걱정 마라. 이 곡을 완성하고 돌아와서 내게 더 자세히 들려줄게. 우석은 조심스럽게 따뜻한 차를 다시 채워주며 중유의 떨리는 손을 발견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혼란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이상합니다. 중유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그 아픔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중유의 눈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폭풍우, 거대한 파도, 친구들의 비명. 그가 중얼거렸다. 재원이 재빨리 형의 어깨를 붙잡았다. 형, 괜찮으세요? 우석은 즉시 응급 상황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꺼냈지만 재원이 손짓으로 멈추라고 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재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중유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그래, 그날 밤 나는 이 곡을 완성했어. 동생에게 들려주고 싶었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과 배를 탔어. 날씨가 급격히 나빠졌고 재원은 형의 손을 꽉 잡았다. 15년간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 배가 전복됐어. 나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지. 그리고 중유의 호흡이 가빠졌다. 우석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이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울렸어.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중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사라져 있었다. 단지 이 곡만이 내 안에 남아 있었지. 재원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형이 실종된 후 저는 음악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형의 흔적이 남아있는 피아노를 볼 때마다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피아노를 둔 것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쩌면 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석은 문득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음악을 사랑하셨다고 했다. 운명이란 이렇게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일까? 중유가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맴돌았다. 이 곡에는 이름이 있었나요? 그가 재원에게 물었다. 재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겨울바다의 약속이었습니다. 형이 그날 밤 지어준 제목이에요. 중유의 손가락이 다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깊은 감정이 실린 선율이 흘러나왔다. 마치 15년의 시간이 음표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여기가 맞다고 했잖아요. 그 곡이 들린다고. 나이 지긋한 남성이 현관에 서 있었다. 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님. 우석은 그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다. 레스토랑 손님 중 누군가가 이 상황을 SNS에 올렸을 것이고 그것을 본 누군가가 재원의 아버지께 연락했을 것이다. 피아노 연주가 멈췄다. 중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아버지. 그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하늘 정원의 공기가 멈춘 듯했다. 창밖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서울의 밤하늘은 점점 더 하얗게 변해갔다. 우석은 자신이 지금 기적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 중유의 얼굴에 갑자기 고통의 그림자가 깃들었다. 그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너무 많은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온 것이다. 형, 재원이 달려가 중유를 부축했다. 우석은 즉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다. 창밖에서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서울의 밤거리를 가르며 점점 가까워졌다. 하늘 정원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중유는 재원의 팔에 기대어 힘겹게 숨을 내쉬고 있었고 재원의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석은 재빨리 움직여 엘리베이터를 잡아두었다. 이쪽입니다. 그가 구급대원들을 안내했다. 중유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동안 재원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섰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 중유의 의식은 오락가락했다. 바다사 폭풍 그리고 음악 그의 중얼거림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재빨리 중유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감정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심장 기능 저하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재원은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그의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묵묵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 우석은 잠시 망설이다 재원에게 다가갔다. 총지 배인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재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 아니 우석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기억 회복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원의 아버지가 일어섰다. 의사 선생님, 아들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한 번에 한 분씩만 들어가 주세요. 재원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먼저 들어가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향했다. 중유는 창가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15년 만에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중유야. 중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버지,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다. 기억이 돌아온 거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유는 잠시 침묵했다. 모두는 아니지만 조금씩요. 그날의 폭풍 후 그리고 그 후로 어촌에서 보낸 시간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흐릿해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천천히 기억해도 돼. 우리는 이제 함께 있잖니. 복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석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나오고 재원이 병실로 들어갔다.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동생아, 중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재원은 고개를 저었다. 형이 사라진 후 나는 음악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형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건 도망치는 거였다는 걸.
중유는 재원의 손을 잡았다. 네가 그토록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니 놀랍구나. 하지만 동시에 네 안에 깊은 슬픔이 있다는 것도 느껴져.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함께. 그때 문이 열리고 우석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악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건 재원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우석은 고개를 숙였다. 제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으셨을 때 작곡하신 곡인데 이상하게도 중유 선생님의 곡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요. 중유가 악보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이 갑자기 크게 떠졌다. 이건 내가 대학 시절에 작곡 수업에서 가르쳤던 주제야. 어떻게? 우석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제 아버지가 선생님의 제자였던 걸까요? 재원이 갑자기 일어섰다. 잠깐만요. 우석 씨, 당신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재현입니다. 중유와 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날 우리와 함께 배에 있었어. 중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 그래서 항상 바다를 그리워하셨군요.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이들은 운명의 끈이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엮어왔는지 깨달았다. 창밖으로 눈이 잦아들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중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함께 연주해볼까?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재원은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우석은 재빨리 의사에게 허락을 구했고 놀랍게도 의사는 음악이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동의했다. 병원 로비에 작은 피아노 앞에 세 사람이 모였다. 중유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맴돌았다. 재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우석은 아버지의 악보를 펼쳤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중유의 겨울바다의 약속과 김재현의 미완성곡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병원 로비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은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듯했다. 중유의 겨울바다의 약속과 김재현의 미완성곡이 하나로 어우러지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을 찾은 사람들 모두가 발걸음을 멈추고 이 특별한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마지막 음이 공중에 맴돌다 사라지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뜨거운 박수 소리가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다. 중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재원은 형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우석은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유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재원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두 형제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지난 15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다. 우석은 자신의 아버지 김재현을 찾아 긴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그날의 사고 이후 깊은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는 것을 고백했다. 난 살아남았지만 친구들은 모두 사라졌어. 그래서 음악을 포기하고 모든 것에서 도망치듯 살아왔단다. 우석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 이제는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편 재원은 하늘정원의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레스토랑의 한 구석에 작은 무대를 만들고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신예 음악가들이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음악은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중유는 서서히 기억을 되찾아가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쓰기 시작했다. 겨울바다의 약속, 잃어버린 15년의 기억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중유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용기를 얻었다. 우석은 하늘정원에서 계속 일하면서도 주말에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음악 교실을 열었다.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치며 음악의 치유력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중유, 재원, 우석, 그리고 김재현은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15년 전 중유가 실종되었던 바로 그 해변이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중유가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또 끝났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될 거예요.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형,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김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항상 이곳에 오면 두려웠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용서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우석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 순간을 음악으로 남기고 싶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곡을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새로운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중유의 경험, 재원의 감성, 우석의 열정, 그리고 김재현의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이 탄생했다. 그들이 만든 곡의 제목은 봄바다의 새로운 약속이었다. 이 곡은 후에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노래가 되었다. 1년 후 하늘정원은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문화의 공간으로 거듭났다. 매주 금요일 저녁의 음악 공연은 서울의 핫스팟이 되었고 많은 젊은 음악가들이 꿈을 펼치는 무대가 되었다. 중유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고 기억이며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음악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재원은 사업가로서의 능력을 예술 분야에 접목시켜 어려운 환경의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음악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우석과 그의 아버지 김재현은 음악교실을 확장하여 전국 각지에 분교를 열었다. 그들의 음악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매년 봄 네 사람은 그 해변을 찾아 새로운 곡을 만들었다. 그들의 음악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그들의 인생이 녹아든 이야기였다. 마지막으로 찾은 봄 해변에서 중유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이 바다와 같아요.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항해한다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서로를 믿으며 재원, 우석, 김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모험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파도 소리와 함께 그들의 새로운 곡이 해변에 울려 퍼졌다. 그 선율은 마치 그들의 이야기처럼 깊고 아름다웠다. 겨울바다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봄바다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